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 있나요? 늘 달려가서 도와주고 밤새 전화 받아주고 그들의 문제를 내일처럼 해결해주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탁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필요한 존재와 사랑받는 존재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모르면 평생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필요와 사랑의 차이를 제대로 짚어볼게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진짜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리워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의합니다. 필요로 여겨진다는 건 처음엔 달콤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의지한다는 게 뿌듯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뇌에서 도파민이 솟구치면서 나 인정받고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문제 생겼을 때만 연락하더라고요. 당신 안부는 묻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부터 쏟아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조건부 가치로 설명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처럼 말이죠. 돈 넣으면 음료 나오듯이 그들이 부르면 당신이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관계에서 당신이 쉬거나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거예요. 너답지 않네. 원래 그렇게 차가운 사람 아니잖아. 이 말들은 사실상 내 역할로 돌아와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을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넣는 방식이죠. 반대로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옆에 있어요. 당신이 지쳤다고 말하면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지. 그래도 이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압박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필요는 결핍에서 나오고 사랑은 선택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건 그 사람 인생에 구멍이 뚫려 있고 당신이 그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이든 돈이든 감정 노동이든 뭔가가 비어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없어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냥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서 곁에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착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관심을 애정으로 착각하고 의존을 친밀함으로 착각하고 유용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왜 이런 패턴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상한 학습을 합니다. 착한 아이는 말 잘 듣는 아이야. 내가 동생 챙겨야지. 엄마 아빠 힘드니까 네가 참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줘야 사랑받는구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줘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뇌에 각인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의존하면 이상하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당신에게 깊이 의존하는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 사람은 당신의 역할은 소중히 여기지만 당신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베푸는 걸 멈추는 순간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겁니다. 필요 기반 관계는 당신의 존재감을 요구하지만 사랑 기반 관계는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당신이 없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보람차고 뿌듯하다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탈진한 기분이 들죠. 이건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감정적 소진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내가 빨리 응답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번아웃이 오고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 거절할 때의 불안감, 쓸모없을 때의 공허함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타인에 대한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온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만 기대지? 왜 나는 맨날 희생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거절을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결국 내 잘못이야. 하면서 자책하게 되죠.
사람들이 뭔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당신에게 의존하면서도 당신을 보호하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는 빨아먹으면서 당신의 마음 상태는 확인조차 안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비가시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당신의 존재는 오직 당신이 제공하는 것으로만 인식되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당신의 가치가 유용성과 연결되면 더 이상 스스로에게 나는 뭘 원하지? 라고 묻지 않게 돼요. 당신의 욕망은 사라지고 경계는 무너지고 당신은 믿음직하지만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필요로 여겨지는 건 결국 감정적 방치로 이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쉰다고 벌 주지 않고 베푸는 걸 멈춘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지 당신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다면 이걸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이 안 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존중하나요? 아니면 압박하고 죄책감을 주나요? 사랑은 경계를 존중하지만 필요는 경계를 싫어하거든요. 두 번째, 당신이 줄 수 없을 때 곁에 있어주는지 봐야 해요. 피곤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힘들어할 때 그들이 걱정을 보이나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필요 기반 관계는 접근성에서 유지되지만 사랑 기반 관계는 부재를 넘어 지속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왜 연락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연락하나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도 당신 안부를 물어보나요? 사랑은 이유가 필요 없지만 필요는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네 번째, 그들과 교류한 후 당신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더 차분하고 지지받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기진맥진하고 책임감에 짓눌리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은 정서적 안정을 만들지만 필요는 정서적 압박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명확한 신호는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베푸는 걸 멈추는 순간 당신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그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 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명확성을 얻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차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닳는 피곤함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변화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격을 증명해야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의의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자동으로 반응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나? 이 멈춤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어떤 관계가 사랑 기반인지 의존 기반인지 드러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과하게 베푸는 걸 멈추면 어떤 사람들은 나서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두 결과 모두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적응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필요는 변화에 저항하거든요. 그리고 경계를 설정할 때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실망감을 관리할 책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압박감이나 죄책감, 끊임없는 가용성에 기반하지 않거든요. 이용 불가능하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베푸는 걸 멈춘다고 떠나지 않아요.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안정감을 주고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으며 공간을 허용하고 경계를 존중하며 당신이 제공할 것이 없어도 가치를 인정한다고요. 만약 당신이 늘 믿을 만한 사람 역할을 해왔고 항상 도와주는 쪽이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친절하다는 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대하다는 건 내 감정을 지우고 참고만 있으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유용할 때만 남아있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떠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당신이 위축되거나 고통받거나 억지로 참게 만들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을 쓰기 편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당신의 현실과 감정을 존중하며 곁에 있어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각이 이제부터 관계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당신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회복시켜줄 관계들을 선택하는 거죠. 필요는 당신을 묻고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은 편리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